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합니다. 박 대통령의 일명 세일즈 외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풀어가야 할 외교적 과제는 무엇인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순방을 마치고 오전에 귀국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중동 순방의 의미와 성과라면 이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중동 진출을 성사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중동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중동의 건설, 단순 어떤 기술자 또는 자원 외교, 예. 에너지 외교를 해왔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주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어떤 최첨단의 IT, 전자정보 수출도 하게 되고 사이버 보안 관련 수출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우리가 병원 그리고 건강검진 센터를 수출을 하게 되는 최첨단 의료 어떤 그런 수출이 있었었고 아주 큰 단위의 플랜트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 한국형 중소 원자력 스마트 수출을 처음 이렇게 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했고 특히 아마 이슬람 쪽에 그 식품 그분들만 드시는 아마 그런 식품 할랄 식품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그것에 이제 세계 진출의 교두보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이러한 실리 외교, 세일즈 외교뿐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중동 정세라든가 또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는 계기도 됐었었고 특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정책 또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 그리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동의 주요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또 했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중동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제 기술력 이걸 합해가지고 중동이나 한국에 대한 경제 투자가 아니라 제3국에 대한 그러한 경제 투자의 기회, 협력 그러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매우 좋은 그런 계기였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카타르가 알다시피 2020년도에 월드컵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아마 투자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110조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제2의 중동붐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쪽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신 건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박 대통령이 일명 세일즈 외교 해외 순방을 여러 번 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비판도 좋지만 그렇게 있는 사실까지 그렇게 굳이 자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해외 나가서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일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폄훼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다시피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2년 동안에 벌써 한중 FTA 또 한 캐나다, 한 호주, 한 뉴질랜드, 한 베트남 5개 나라와 FTA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한미 FTA 때 쇠고기 파동 가지고 또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 또는 한칠레 FTA 때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아까처럼 실리 외교,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의 73.4% 세계 3위의 그런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 이번에 중동 진출에 의해서 이제 중남미 진출을 조만간에 아마 외교를 펼칠 텐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많은 성과가 있었었고 그리고 역대 정권과의 어떤 다른 외교 양상을 몇 가지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실리 외교 면에 있어서는 세일즈 외교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스페인어, 불어, 또 영어, 중국어를 구사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공공외교, 대중외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여러 가지 네. 실적들을 남기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국격 또 어떤 그걸 끌어올리는 그런 예. 품격 외교 말에 실수 없이 하면서도 그런 품격 외교에 또 큰 걸 남겼고 네. 무엇보다도 중국, 러시아, 과거에 북한과 가까웠던 77 동맹국가 이런 나라들의 지지를 포함한 대북 어떤 정책에 있어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안보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그런 네. 성과를 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시절에 제가 같이 청와대 있을 때부터 모시고 다녀보니까 예. 아버지 시절에 다양하게 맺어놓은 외교 그것으로 인한 친분 외교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런 친분 외교까지 친분 외교, 안보 외교, 네. 그다음에 아까처럼 세일즈 외교, 품격 외교, 대중 공공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정권하고 다른 그런 외교의 예. 새로운 양상,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 지도자,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피습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사건을 종북 세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종북 세력의 조직적 범죄로 몰아가려는 듯한 정치적 이용은 경계하고 있던데 이정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서로 간의 정치적인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은 네. 그렇게 썩 바람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바로 그 당일날 응당한 징벌이다. 뭐 아주 의로운 것이나 이렇게 것처럼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 그분 그 범인이 이제 집에서 다양한 그런 그 좀 여러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그런 책자라든가 그동안의 또 행보라든가 북한 방문을 8번이나 했다는 등 그런 예. 것들이 밝혀지면서 당연히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하는 것 예.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배후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2, 제3의 이런 사건이 또 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을 단정적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네. 단정적으로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 일로 한미 동맹에 혹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대미 협상력이 좀 약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은 좀 하는 듯해요. 앞으로 대미 외교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예.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그쪽 입장에서는 어떤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또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국제사회나 미국 내부에서 상당하게 우리가 염려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미지 예.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이거 불순 세력 정말로 이런 식으로 아주 최우방 중의 우방 국가의 대사를 이런 식으로 백주 대낮에 테러를 하는 이런 불순 세력이 우리나라에 엄연히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네. 그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한미 관계에서 이번 일뿐만 아니고 가끔씩 여러 돌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하기 때문에 네. 이 한미 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좀 여러 분야에서 어떤 그 관계를 계속해서 잘 증진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네. 어떤 점검 보완 이런 계기가 꼭 좀 됐으면 네. 좋겠고 특히 미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외신에서 받고 또 미국 측이 그동안에 공개적으로 밝혀온 바에 의하면 예. 오히려 한미의 그 동맹이 아주 굳건하다. 이것을 네. 한번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은 매우 예. 아주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 들어서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지금 소폭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3년 차 시작 때와 비교해도 지지율이 꽤 낮은 수준이라는데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반등은 가능한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뭐 낮아진 데는 낮아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국민들께서 또 아쉬워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거 정권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도덕적인 이유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직접적인 가족들, 예를 들자면 뭐 아들들이라든지 또는 뭐 또 형제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그 측근들, 네. 친인척들, 심지어는 뭐 친조카, 처조카, 사촌조카까지 해서 과거에 수도 없이 일어났었던 뭐 특검이나 재수사나 청문회나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친인척이라든가 주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가장 힘세다고 하는 2년 동안에 네. 상당히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그런 부분이 아닌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그동안에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지난 2년 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하게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창조경제라든가 또는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금년부터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를 가졌었던 그런 신뢰가 회복되면서 그런 지지의 네. 맛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난해 730 재보선 때 이정현 최고께서 순천 곡성 지역에 내건 공약 중에 예산 폭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약은 좀 많이 지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호남은 특히 좀 많은 낙후된 부분들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그 당선되자마자 세종시를 수차 내려가서 장 차관님들과 실국장님들을 직접 뵙고 호소를 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원 현장에 가서 보고 곧바로 또 관련 부처하고 연결을 하고 하는 주글동설도 되다 보니까 네. 지역민들이 상당히 피부로 변화나 또 그런 지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날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27주째 그런 대화를 해왔고 그저께는 이제 광장에서 광장 토크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만난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디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좋은 소통 관계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은 많이 따내셨습니까? 많이 땄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